자,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의 개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1페이지 운동량과 충격량 부분 보시면 되고, 자, 운동량의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쉽게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양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가 2대 있다고 했을 때 초록 색깔 선으로 표시한 것은 물체의 속도를 나타낸다고 해봅시다. 자, 이 물체의 질량을 m 이라고 했을 때 얘가 속도가 빠르고 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면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낼 때 이 2개의 스포츠카 중에서 뭐가 더 이 운동의 양이 더 큰 느낌이 들죠? 그죠? 속도가 빠를수록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 물체의 속도에 비례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도 큰 거죠.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의 값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스포츠카, 아까 봤었던 그 스포츠카랑 10톤 트럭이 있다고 해봅시다. 스포츠카랑 10톤 트럭이 있고 이 10톤 트럭과 스포츠카는 모두 속도 V로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속도가 같아요. 속도가 같은데 여기 있는 스포츠카보다 10톤 트럭이 질량이 더 크겠죠? 실제로 질량이 더 큽니다. 작은 승용차랑 10톤 트럭이랑 비교했을 때 질량이 트럭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 두 물체가 똑같은 속도로 V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운동에 대한 양이 큰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저 질량이 클수록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값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작은 스포츠카보다 질량이 큰 트럭이 똑같은 속도 V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얘가 더 크구나 라는 값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질량이 커지면 운동량도 커지고 속도가 커지면 운동량도 커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한글로 쓰면은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들의 손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운동량은 대문자 P 또는 소문자 P로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운동량은 P로 적고 물체 질량은 M으로 적기로 했죠. 속도도 마찬가지로 V입니다. 그래서 P는 MV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운동량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도가 방향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속도는 방향까지도 표시해주는 값입니다. 속력은 방향을 나타내지 않고 오로지 크기만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운동량은 속도의 값을 곱하기 때문에 이 운동량도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질량은 방향이 없죠. 오른쪽으로 50kg이야, 왼쪽으로 50kg이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질량,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어떤 쪽이든 방향 자체가 없죠. 그냥 크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체의 질량과 방향까지도 가지고 있는 속도를 곱했으면 이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물체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를 부호로 나타낸다고 했었잖아요. 플러스 V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물체의 운동량도 플러스 P의 값을 갖게 됩니다. 운동량도 양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속도의 부호랑 똑같이 따라가니까요. 이 자동차가 왼쪽으로 움직여요. 우리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마이너스 V로 표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얘의 운동량은 마이너스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속도의 부호,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은 일치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이 P는 MV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A의 값을 생각을 해보면 A는 T분의 V 마이너스
mv 제로이죠. 요 공식이 뜻하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 이것이 나중 속도, 이 물체가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속도고, 얘는 처음에 물체가 움직였을 때의 속도예요. 처음 속도. 그래서 v0, 첨자를 제로를 붙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 가속도잖아요. 근데 뉴턴의 제2법칙에서는 F는 ma라고 배웠으니까 여기 a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게 되면 t분의 mv-v0라고 나타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방금 우리가 배웠었던 mv의 값이 나옵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것은 지금 운동량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물체가 점점 가속하면서 자동차가 엑셀을 밟아가지고 점점 속도가 우웅 하면서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나중에 이 물체가 가지는 운동량이 되고, 이것은 맨 처음에 출발했을 때 이 물체의 운동량입니다. 이 운동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 F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이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값이라고 합니다.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그래서 P인데 델타 P라고 적습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물체의 기울기를 나타낼 때 x랑 y의 요 변화값, 여기 있는 요게 델타 x, 그리고 이것이 델타 y, 그래서 델타 x의 델타 y가 기울기이다 라고 배웠듯이, 이 델타, 이 세모라고 하는 것은 변화량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얘를 델타 mv, 그러니까 한마디로 델타 p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의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분모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얘를 왼쪽 식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ft는 델타 p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량을 알게 되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량과 FT가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FT도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용어로 정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충격량이 되는 것이죠.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 이것을 충격량이라고 하고, 충격량이 크면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뭔가 이 야구공의 움직임이 크게 변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이제 타자가 치려고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야구공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배트를 휘둘러서 야구공의 운동량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타자 쪽으로 오던 공의 그 속도를 가격을 함으로써, 힘을 가해줌으로써 야구공이 다시 반대편으로 멀어지게 보내는 거니까, 이때 받는 그 값이 충격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물체에 가해지는 힘, 그리고 그 가해진 시간의 값이 충격량입니다. 얘를 이제 기호로 나타낸다면 충격량은 I는 F 곱하기 T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 옛날에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한창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생 때 물리를 배울 때 FT 아일랜드의 그 이홍기가 그렇게 대세였어요. 그래가지고 외울 때 FT 아일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FT 아일랜드가 누구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그 값이 충격량이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힘을 세게 가하면 운동량이 더 많이 변하고, 또는 힘은 똑같지만 시간을 길게 오랫동안 힘을 주면 운동량이 많이 변한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충격량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 FT는 MAT이고, M의 T분의 V-V0의 T이기 때문에 T의 MV-MV0, 그래서 T분의 델타 P이다. 이렇게 요거 없어지니까 요건 이렇게 없애야겠죠? 이거 잘못 썼어요. 그래서 FT는 이렇게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충격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배웠는데 이 충격량과 충격력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용어가 나옵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충격량 할 때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시간하고 곱했었잖아요.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부릅니다. 끝에가 력자로 끝났으니까 힘력자로 끝났으니까 이것은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 충격량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량이에요. 그래서 충격량, 얘는 충격력, F. 이제 I는 FT에서 F를 충격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용어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자동차의 에어백이랑 자동차의 범퍼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벽이 있었는데 미처 이 사람이 졸음운전을 하느라 앞에 벽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질량이 50kg이고 이 사람의 자동차의 속력이 50kg에다가 자동차의 속력이 20m/s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초당 20m를 움직이는 그 정도의 빠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운동량이 지금 mv니까 50 곱하기 20, 그래서 5, 20 1000kg m/s라고 적을 수가 있죠. 지금 여기 다 적은 이것이 운동량의 단위예요. 자, 운동량의 단위 설명할게요. 자, 킬로그램 m/s, 말 그대로 mv가 되는 겁니다. mv, 요 두 개를 곱한 값이 운동량의 단위가 돼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는 m/s, 요 두 개를 곱해주면 운동량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kg/s라고 하는 운동량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맨 처음에 1000kg/s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다가 벽에 충돌을 하게 되면 자동차는 정지하겠죠. 뭐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벽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여기서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V는 0이 되죠. V가 0이 되면 P는 MV인데 V가 0이니까 P가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값이 1000kg/s이고 이것이 곧 1000kg/s가 곧 충격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1000N가 되는 건데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그 단위가 뭐예요? kg/s라고 해놓고 뭐 뚱딴지 같은 단어를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힘을 계산을 하면 F는 MA. 근데 우리 F의 단위가 뉴턴이라고 배웠잖아요. 1뉴턴, 2뉴턴, 3뉴턴이라고 하는 힘의 단위가 뉴턴이거든. 뉴턴. 맨 처음에 뉴턴이 힘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 뉴턴은 킬로그램에다가 m/s 제곱. 가속도의 단위가 m/s 제곱이고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뉴턴은 킬로그램 m/s 제곱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갖습니다. 그럼 이제 FT는 뉴턴 세크가 되는 건데 이것이 결국 킬로그램 m/s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요게 하나 날라갔습니다. 왜냐하면 S를 곱했으니까요. 여기다가 S, 시간 1초로 곱했으니까 뒤에가 날라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MV잖아요. 얘는 MV고 얘는 FT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단위는 사실 같은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턴 세크랑 킬로그램 m/s는 사실 같은 단위입니다.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자가 1,100원이야. 원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1,100원. 하지만 미국에서 이 과자가 넘어간다면 이 과자는 1달러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100원, 원이라고 하는 단위와 달러라고 하는 단위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차원의,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위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둘은
표현을 뉴턴 세크 또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세크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얘네는 같은 것을 의미를 한다는, 같은 차원에 있다는 것이죠.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지금 예시로 든 이 50kg의 사람이 20m per sec로 움직이다가 속도가 0이 됐어요. 그러면 충격량이 1000뉴턴 세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사람은 큰 힘을 받으면 두개골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갈비뼈가 나갈 수가 있어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속도도 변하게 해주지만 모양까지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가 나간다든지 팔이 부러진다든지, 그러니까 큰 힘을 인체가 받게 되면 골절상이나 많은 타박상이나 뇌진탕 같은 사람한테 되게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미 이 물체가 받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는 충격량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큼의 속도로 움직이다가 멈출 거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충격량의 값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받는 충격력을 줄이려면, 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을 길게 해야 되겠죠? 이 값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FT의 값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곱한 값은. 근데 F를 줄이려면, 사람이 받는 힘을 줄이게 하려면 시간을 길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부딪히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역할이 에어백이 됩니다. 에어백은 말랑말랑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공기가 들어있는 것을 에어백이라고 하죠. 딱 부딪히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멈춰야 돼요. 이 사람이 멈춰야 되는데 에어백이 있음으로써 충돌을 하는 시간을 길게 해줍니다. 여기에 그냥 바로 딱딱한 철이 있는 것보다 에어백이 있으면 부딪힐 때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1초, 2초 이렇게 시간을 길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면 그만큼 사람이 받는 힘이 줄어든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뭐냐면, 그 야구할 때 이제 그 투수가 굉장히 센 공을 던집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포수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사인을 준 다음에 스트라이크 존에서 딱 받잖아요. 야구 글러브를 끼고 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공이 날아오는 방향을 약간 뒤쪽으로 밀면서, 그러니까 손을 뒤로 빼면서 야구공을 받게 되죠. 이걸 왜 하겠어요? 공하고의 충격 시간을 길게 해서 내 손이 받는, 내 글러브가 받는 충격력을 줄이기 위한 과정인 거죠. 만약에 뻣뻣하게 손을 뒤로 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서 탁 받잖아요. 그럼 손바닥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물건을 친구가 던져서 받는데 손을 뒤로 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탁 받아봐요. 그럼 손바닥이 되게 아픕니다. 충격 시간을 길게 해주면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피구 같은 경우에도 피구공 스파이크를 딱 날렸을 때 그 공을 받을 때 약간 감싸듯이 뒤로 밀리면서 공을 받으면 내 몸이 받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충격력이. 그래서 이 에어백, 범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시간을 길게 해주기 때문에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충격력을 약하게 받게 해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해줘요. 범퍼가. 얘네들은 전부 다 충격력을 줄이는 그런 과정이고요. 번지점프의 줄도 마찬가지로 탄성이 있기 때문에 탄성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줍니다. 고무줄이니까요. 만약에 탄성이 없는 그냥 일자 줄다리기 줄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이 가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람이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격력을. 그래서 이 탄성이 있는 줄도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 포장재도 마찬가지로 뭔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여기 있는 포장재가 충격 시간을 길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충격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요게 지금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힘이라고 했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가 요 값이 충격량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FT는 I니까, FT 아일랜드, FT는 I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넓이가, 힘 시간 그래프의 넓이가 충격량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여기는 넓이가 크면 클수록
더 센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힘의 크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되진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고 여기 있는 이 넓이가 충격량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시간이 짧을 때랑 하나는 시간을 길게 충격 받았을 때를 비교해 보면 S1하고 S2가 넓이가 같다고 해봐요. 요 밑에 얘네가 만드는 넓이가 같아요. 넓이의 값이 같을 때 하나는 T가 짧고 하나는 T가 깁니다. T가 긴 애가 평균 힘이 더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길수록 물체가 받는 평균 충격력은 더 작구나 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봤었던 에어백이나 범퍼나 번지점프 그리고 포장재 같은 것이 이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는 예시들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충격력이 같을 때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얘네들은 충격력이 같아요. A하고 B가 빨대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요 발사체를 날려버리는데 빨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부는 힘 F가 일정하다고 해봅시다. 지금 여기 요 힘의 값이 지금 높이가 같아요. 아까는 넓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하면 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평균 힘이 아예 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높이가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빨대가 길어서 얘가 부는 힘을 길게 받는, 그러니까 시간이 짧을 때랑 시간이 길 때랑 평균 힘을 더 길게 받을 때가 요 밑에 있는 넓이가 더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충격력이 일정할 때예요. 아까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거든요. 넓이가 일정할 경우를 얘기를 한 거고, 이때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이 작아지는 에어백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충격력이 같을 때 이렇게 빨대를 이용해서 발사체에 힘을 줄 때, 또는 포탄에서 이제 포를 이용해서 포탄을 날릴 때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 포구가 길수록 충격력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충격량이 더 크다. 충격량이 더 크다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다는 것이고, 이 발사체가 가지게 될 V의 값도 더 크다. 포구가 길수록 발사체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구가 길다는 얘기는 힘을 더 오랜 시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힘을 더 오랜 시간 받으면 이 물체가 최종적으로 날아가는 V의 값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포구를 이용해서 날릴 때랑 긴 포구를 이용해서 날릴 때, 긴 포구가 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 예시도 이제 충격력을 일정하게 해서 공을 때릴 때 스윙을 짧게 톡 치는 것보다 길게 스윙을 하는 것이 F는 일정하지만 T를 길게 해주기 때문에 충격력도 길게 되는, 그러니까 물체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교과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하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하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기호로 나타낼 때에는 P는 mv, 요거 기억해 두셔야겠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요 밑에 얘네들 먼저 비교를 해보면 1000kg짜리랑 2000kg짜리랑 속도가 똑같습니다. 운동량은 질량이 클수록 크고요. 질량이 똑같이 1000kg입니다. 근데 얘는 10m/s고 얘는 20m/s입니다. 속도가 더 빠를수록 운동량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칠 때 충돌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고 받은 힘의 크기도 일정하지 않다. 이 충격을 나타내는 방법. 충격량은 힘의 크기가 클수록 시간이 길수록 커지는 값이고, 충격량은 I는 FT,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힘 곱하기 시간이면 여기 있는 요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충격량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넓이가 충격량을 의미를 하고요. 이 충격량을 계산을 해보면 아까 봤었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델타 P. 델타 P,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한마디로 충격량이 클수록 속도 변화가 더 많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 운동량은 V1이었는데 여기에 얘를 힘을 탁 손바닥으로 얘를 막 밀어가지고 빠르게 했어요. 이 손이 이 물체에 충격량을 준 겁니다. 충격을 주면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예시가 야구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야구공을 받으면 시간이 길어져서 힘이 작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예시가 포장재, 보호대 말랑말랑하잖아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줍니다. 체조 매트 말랑말랑하잖아요. 충격 시간을 길게 해줍니다. 말랑말랑할수록 충격 시간, 부딪히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안전장치들도 시간을 길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는 이 보호구들 전부 다 말랑말랑한 소재예요. 왜 말랑말랑하게 만들겠어요? 부딪히는 시간을 길게 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재질을 이용해서 쿠션 위에다가 계란 떨어뜨릴 때랑 바닥에 계란 떨어질 때 얘네가 계란이 깨지고 안 깨지고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안전장치들은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산물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백은 탑승자가 차량 내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힘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안전장치는 대부분 충격이 일어났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설계했다. 요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개념 정리활동지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 P, 질량과 속도의 곱을 운동량이라고 하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한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커진다.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방향이 같습니다. V가 플러스면 P도 플러스, V가 마이너스면 P도 마이너스입니다. V가 오른쪽이면 P도 오른쪽이고 V가 왼쪽이면 P도 왼쪽입니다. 충격량은 I로 나타내게 되는데 힘과 시간의 곱을 충격량이라고 하고 단위는 뉴턴 세크를 쓰는데 이 두 개는 사실 같다고 했습니다. 같은 겁니다. 힘이 클수록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진다. 물체가 받는 충격량을 요 넓이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증가한다.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힘을 오른쪽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충격량도 오른쪽이겠죠? 그래서 물체는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충격을 왼쪽으로 줬어요. 그럼 FT의 값, 델타 P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속도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어딘가에 충격을 받고 반대쪽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이 굴러갈 때 움직이는 방향으로 손을 밀어주면 공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공이 움직일 때 그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손으로 쳐주면 그 물체가 튕겨져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거를 머릿속에 떠오르면 됩니다. 그래서 빈칸 채워주시고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넓이가 같을 때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충격량이 같다는 것이죠. 충격량이 같을 때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지금 얘가 TA보다 TB가 더 큰 거예요. B가 충격 시간이 더 긴 거예요. 이때 힘의 크기, 평균적인 충격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충격을 흡수하는 예,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를 전부 다 얘기하면 돼요. 시간을 길게 하는 것.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포장용 스티로폼, 공기가 들어간 것, 보호대,
매트, 안전 패스, 뭐 이런 거, 에어백, 안전띠 같은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같이 등교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개념을 배웠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공식들 P는 MV, I는 FT, 근데 이 값은 델타 P랑 같다 라고 하는 이 공식 무조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있죠? 그래프 꼭 기억해 두세요. 수고하셨습니다.